네, 안녕하세요. 플랫폼 레볼루션 6장 발표를 맡은 장한매입니다. 그러면 또 지난 발표에 의해서 또 재미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쭉 읽어오면서 플랫폼 산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통적인 거대 기업들을 쓰러뜨렸는지, 신화를 써오는 중인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공 메커니즘이 플랫폼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막 모으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 라는 단순한 시나리오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상당한 전략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목도 언제 어떻게 수익을 거둬야 하는가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돈 번다, 대박을 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대박을 냈고 어떤 기업들이 쪽박을 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바로 돈을 받아서 플랫폼 진입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새로 나온 게 있어서 써보려고 했는데 돈부터 받는다? 그러면 별로 인기가 없겠죠? 두 번째로, 그러면 공짜로 사람들을 막 끌어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돈이 자동으로 벌리냐? 그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어떻게 교묘하게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계속 심어주면서 기꺼이 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돈을 번다고 했을 때 주 고객을 누구로 삼을지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세 번째랑 연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섯 번째로, 무료로 일단 시작한 서비스를 유료로 딱 전환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기 많으니까 바로 돈 받네. 역시 이런 느낌을 주지 않고 수익 모델을 전략적으로 디자인을 잘 해야겠죠. 그럼 다음 장에서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애드월드라는 광고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사를 딱 차려놓고 이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어떻게 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고 싶은 회사랑 광고 회사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전략이 3개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될까요? 광고 회사가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받아야 되나? 아니면 광고주가 가입할 때 받아야 되나? 아니면 광고주랑 광고 회사가 연결이 딱 됐을 때 건당 받는 게 좋나? 이렇게 자문을 했는데 그 전문가가 뭐라 했냐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건 좋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오히려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딱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나온 이득을 조금 챙기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면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돈을 받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전문가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돈을 받는 것은 네트워크 구조를 깨는 역할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1,000명의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는 그 가치가 10배 이상 훨씬 더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000명을 유치했다고 칩시다. 이 시점에서 이제 딱 돈을 벌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소비자한테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수수 빠져나가겠죠. 가입할 때 돈 받으면 다른 데 오히려 가입을 해버릴 테고 뭐 이용을 할 때 돈을 받으면 자주 안 들어올 거예요. 생산자한테 만약에 돈을 받으면 정보를 업로드 많이 안 할 테니까 소비자들이 굳이 이 플랫폼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망해가는 거죠, 이 기업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때 무턱대고 받는 게 아니라 기업들은 사람들이 필요한 걸 팔 수 있도록 수익 모델을 설계하곤 합니다.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보면 그 영화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마지막 장면에 그 자기 강연 들으러 온 사람한테 펜을 팔아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펜이 뭐가 좋고 뭐가 우수하고 잘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팔려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감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사인 한 장만 해주실래요? 저는 사실 엄청 감동받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업들이 장사를
하는 거죠. 아, 네, 일단 질레트 면도기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는 처음에 면도기를 공짜로 줬습니다.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근데 날 있잖아요. 면도 날은 아주 정확하게 제 값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면도기를 공짜로 받으니까 다른 면도기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도기를 쓰다가 날이 무뎌지면 질레트 면도기를 자연스럽게 다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드랍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얼마 정도 용량을 공짜로 줍니다. 근데 하다 보면 거의 100% 모자라거든요. 이때 돈을 조금 더 받는 거죠. 똑똑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양면 시장의 개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느낌인데요. 넷스케이프를 예로 들겠습니다. 넷스케이프는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 웹브라우저를 개발하고 공짜로 그냥 배포를 해버립니다. 그럼 인터넷 시장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자기네들이 인터넷을 관리하는 그 서버 시장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안타깝게도 망했습니다. 아무튼 양면 시장의 효과를 누린 전략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다른 관련 제품의 시장을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플랫폼을 이용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통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슬라이드에 4가지 가치를 적어 놓았습니다. 유튜브는 사람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에어비앤비나 링크드인 같은 거는 여행객이나 채용 담당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베이나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이전보다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큐레이션을 보장하기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든 사람을 플랫폼으로 끌어모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끌어모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장에서는 2가지 사례를 소개하는데요. 일단 Gven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전시회 같은 게 열리면 그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은 그걸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또 무료로 1,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거의 업계 최고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창업자가 이제 돈 쓸어 모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수익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보 올리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까? 하니까 정보가 부실해질 거고 또 사람들한테 회원들한테 돈을 받을까? 하면 돈을 받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받고 그 기획자들한테 조금 상위권의 목록에 올려준다든지 그런 광고를 올려준다 그런 좀 신통하지 못한 전략들을 써서 1,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돈을 못 벌었대요. 그래서 이베이에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미트업의 경우에는 또 더 재밌어요. 얘네는 오프라인 모임을 딱 조직을 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진짜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만난 사람들이 몇 명 왔는지 그걸 기준으로 돈을 받았어요. 3명이 오면 얼마를 내고 4명이 오면 얼마를 내고. 근데 이게 좋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몇 명 왔는지 정확하게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요. 미트업은 전략을 바꿔서 광고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광고도 별로 신통하진 않았고 이게 계속 서비스가 그래도 커지니까 정치적인 좀 안 좋은 모임도 생기고 사행성 모임도 생기고 아무튼 안 좋은 모임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도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트업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모임을 딱 개설하면 그걸 꾸리는 사람한테 돈을 받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트업이 자폭을 한다. 이제 곧 망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상한 모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됐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모임을 개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플랫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만족하고 지금 안 망하고 더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돈을 받아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벤트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도 돈을 못 벌고, 미처업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어지니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성공하는데 방문자 수가 정말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처업의 사례를 보면 긍정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긍정적인 네트워크가 유지되면서 기업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벤트 경우는 그걸 만드는데 실패한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기꺼이 플랫폼에 머무르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처음 방법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공짜로 할 수 있고 거래가 딱 성사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조금만 챙기는 거죠. 한 1% 정도.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아니면 뭐 차 살 때도 그렇고 뭐 수수료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몇 천만 원, 뭐 몇 억 이렇게 쓰는데 몇십만 원 정도는 그냥 줄 수 있지 않나? 어차피 가격에 포함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수많은 사용자들에게 끌어모아서 수수료를 이용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전략이죠. 근데 수수료를 받으면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결이 된 다음에 거기서 거래를 안 한다는 부작용이 있대요. 그럼 수수료를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득이니까 그걸 플랫폼 회사는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 회사들은 이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났는데 밖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뭐 밖에서 실제로 만나더라도 조금의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클래리티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소비자가 자기가 궁금한 걸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매칭시켜주는 기업이에요. 그럼 전화번호 교환만 클래리티 이용해서 하고 거기서 통화해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클래리티가 돈을 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체 어플을 만들어서 통화 요금 시간당 과금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수익 모델을 좀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타일 같은 거 살 때 그냥 동네 아는 매장에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플로 굳이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타일이나 뭐 욕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수수료로 돈을 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뭐 게시해서 뭐 게시판을 활성화시켜서 돈을 번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드리블의 사례를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기업들이 이걸 보고 디자이너들을 채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구인글을 올릴 텐데요. 그때 돈을 받는 거죠. 그럼 기업들은 수준 있는 디자이너들을 얻어서 기분이 좋으니까 돈을 기꺼이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를 조금 바꿔주는 겁니다. 옐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낸 레스토랑의 경우 고객이 레스토랑 검색을 딱 하면 그 돈을 낸 레스토랑의 이름을 목록에서 제일 상단에 위치시켜 줍니다.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돈 받은 고객의 게시물을 잘 검색되게 도와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좋은 정보들은 계속 감춰지고 돈 많은 사람들의 정보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또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큐레이션 강화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큐레이션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플랫폼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시터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이비시터와 부모를 매칭해주는 플랫폼인데요. 부모들이 아무한테나 자기 아기를 맡기고 싶지 않아 해요.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자격이 있는 부모한테 맡기고 싶어 하는데, 큐레이션 강화라는 것은 이 시티시터 플랫폼에서 시티시터에서 엄격하게 선별을 해서 부모님이랑 매칭 시켜주기 때문에 시티시터라는 앱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방금 설명한 네 가지를 다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게시판 같은 걸 활성시킨다든지, 아니면 목록을 조금 바꿔준다든지, 뭐 큐레이션을 강화한다든지,
여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세 번째 저기 뭐 맨날 조작 가능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실제 조작일 수도 있고 뭐 수익 모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벌면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그 돈을 청구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사용자에게 가입비를 받는 겁니다. 뭐 카본 NYC 같은 억만장자들을 위한 플랫폼 이런 데 들어오려면 가입비를 어마무시하게 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돈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억만장자임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쪽에서 돈을 받아서 다른 쪽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대부분 남녀 매칭을 노리는 서비스들에서 데이팅 앱 같은 거요. 여성 회원을 확보하는 게 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회원한테는 전혀 메리트가 없지만 여성 회원한테는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슈퍼스타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스킬쉐어는 재능 기부를 하는 서비스인데요. 좀 더 인기 많은 사람이 그 플랫폼에 있으면 다른 이용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별도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아니면 때에 따라서 돈을 청구하는 대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부족할 때 구매자한테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매물이 넘칠 때는 매물 보유자한테만 수수료를 부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료 서비스를 하다가 유료로 바꿀 때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무료였던 걸 유료로 바꾸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서비스가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유료로 바꾸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 플랫폼을 만들 때 그리고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잘 설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벤트처럼 사람은 끌어 모았는데 돈을 못 벌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책 소개를 마치고요. 네, 지금까지 플랫폼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네트워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으고 그다음에 어떤 기발한 전략을 짜서 돈을 번다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한 기업들 중에서 그런 전략을 잘 따라서 성공한 기업도 있고 아니면 망한 기업도 있는데요. 좀 재밌는 요소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신통한 전략을 써서 성공했다기보다는 이 책에서 소개한 공식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장들도 잘 읽어보시고 플랫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